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LH 직원들의 경악스러운 땅 투기 보도가 나오면서 지금 일주일이 넘도록 온 나라의 뉴스와 포털이 이걸로 지금 도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대통령이 나섰고 경제부총리가 나와서 대국민 사과하고 오늘은 총리가 나서 대국민 사과하고 국수본, 특수본 민주당에서는 이제 입법 발의한다고 해서 계속 이제 이 이슈들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보면은 지금 이 야당에서 하는 언론 플레이나 언론들이 하는 언론 플레이를 보면 이거 어그로가 너무 심해. 뭐 정세균 네가 뭔데 네가 무슨 부동산을 저기에 왜 수사를 경찰한테 시켜? 검찰이 해야지. 이런 거를 뭐 주호영이라 막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당연히 이 문제는 발본색각 해야 되고 구조적인 문제를 이번엔 분명하게 뿌리를 뽑아야 돼요. 오히려 터지기를 잘 터졌어. 이번에 터진 김에 진짜 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거를 갖다가 지금 얘네들은 선거에 이용하는 거고 이게 사실 이 서울시장 선거나 부산시장 선거에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게 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게까지 진화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계속해서 불이 번지게끔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민주당이 놔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제가 볼 때는 누구보다도 언론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누구보다도 언론 플레이 잘해요.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이 선거 국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국힘당한테 불리한 이슈가 터져. 뭐 박형준의 정말 말도 안 되는 민간인 사찰이나 이런 것들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그 중요한 이슈를 살리지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언론들이라고 하는 게 국힘당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뭐 윤석열의 뭐 와이프나 장모가 부동산 뭐 투기를 하던 주식 뭐 주가 조작을 하던 안 막아요. 근데 이 정부의 민주당에 불리한 이 LH 뉴스는 정말 거의 온 총화상간을 태우는 만큼 이게 활활 태우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냥 있는 대로 그냥 불 속에 뛰어들면서 가만히 그거를 불구경하고 있을 게 아니라 좋다 그러면은 이거는 정말 뿌리 박힌 문제이고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서 소위 정보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 고위공직자, 국회의원, 국토부, 검찰, 법원까지 다 LH 다 포함해요. SH까지. 전수조사 쫙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근본적으로 이 정보가 접근 가능한 이 공무원들이나 고위공직자들의 이 땅 투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이걸 법안으로 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자 해서 아예 프레임을 전환해버려야 되는데 저렇게 세상에서 제일 썩은 애들이 부동산 하면은 사실은 가장 약한 데가 국힘당 아니에요? 윤석열이 어디다가 입을 넣으니까 지 장모가 3억 투자해서 뭐 50억 60억씩 번 게 지금 한두 건이 아닌데 조중동이 어떻게 저런 얘기를 합니까? 근데 가장 더러운 애들이 끌고 가는 이런 식의 선거전에서 이 민주당이 이렇게 밀고 가는데 이거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고 얼마든지 범죄와의 전쟁 선언하면서 그래 그럼 우리 또 뭐 브라질처럼 한번 제대로 한번 저기 해보자. 범죄와의 전쟁 해보자. 뭐든지 프레임을 전환할 수 있는데도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사과만 하고 있고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답답한 거예요. 한편으로는. 오늘 조국 교수가 페이스북에다 글 올렸죠. LH 제대로 할 거야. 그러면은 LCT 특혜 분양 리스트도 제대로 한번 해봐. 도대체 검찰이 그렇게 자신감 있게 압수수색하면서 난리를 쳤는데 꼬리 두세 명 꼬리 자르게 하고 실제로 그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을 전부 다 무혐의 처리하고 아예 부르지도 않았는데 한동훈이 수사한 거잖아요. 임관혁이랑. 이거 왜 이렇게 된 건지. 그러면서 지금 그 조국 교수가 그 리스트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부산지방법원장,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국정원 부산지구장, 부산지방국세청장, 육군 제53 사단장, 진짜 이 고위직들이 쫙 있어요. 저런 사람들을 놔두면서 그 LH 직원들 발본색업 한다고 해서 이 나라의 어떤 이 부동산 투기가 정보를 이용한, 고급 정보를 이용한 이공개 정보를 이용한 이 투기가 사라질까요? 저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을 얼마든지 민주당이나 정부는 바꿀 수 있거든. 이걸 수사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참 답답한 거예요. 그리고 언론들, 저는 이 LH 분양 나오면서도 참 너무 웃겼던 게, 아니, 나경원이나 박덕흠이나 전복민이나 정말 국힘당에 얼마나 부동산 투기한이고, 그 고급 정보 이용해가지고 한 인간들 많아. 심지어 본인이 국회에 들어와서 법을 막 다 고치고, 건축법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 기사는 나오지도 않아요. 진짜 해쳐먹고 한농 인간들의 기사는 안 나오면서 이 LH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키워가지고 선거에 써먹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사실은 선거가 끝나고 나면 또 사라질 이슈들이에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이것으로 발본색원을 제대로 할 거면은 아예 프레임을 전환해서 선거랑 상관없이 가야 된단 말이지. 그렇게 해서 악재를 호재로 전환시킬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 LH는. 왜?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거는 깨끗한 거니까. 그리고 또 한편으로 민주당이 그 프레임을 또 다시 전환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어느 정도 수입이 돼요. 그러면 한국에서 부동산 투기 안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내가 설령 예를 들어서 걸린다 하더라도 걸려서 내는 벌금이나 내가 자리를 잃어버린 거보다 부동산 투기를 한 방에 얻는 이득이 너무 크잖아요. 그 불로소득이 너무 크잖아요. 어떻게 포기하겠어요? 설령 걸린다 하더라도 법원에 가서 웬만하면은 처벌이 안 받아요. 우리나라는. 아니면은 내가 운만 좋으면은 검찰이고 뭐고 경찰서에서 다 덮을 수 있어. 아니면은 그 조직 내에서 다 덮을 수 있어. 그리고 이렇게 투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건요. 보유세 때문이에요, 여러분. 보유세가 높으면 투기를 할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보통 평범한 사람들은. 그 세금 때문에. 본인이 부동산을 가진 만큼 세금을 내기 때문에 투기를 하더라도 못합니다. 진짜 재벌 아닌 이상은. 이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할 수 있고 이것들을 제시하고 프레임을 제시한다 그러면 얼마든지 호재로 만들 수 있거든요. 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선거에는 다 악재로 써먹고 그리고 나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당연히 국진당이나 저쪽 애들은 나 몰라라 할 거 아니에요. 왜? 자기들한테 불리한 그런 조사들을 하고 싶겠어요? 그럼 이참에 제대로 좀 했으면 좋겠거든. 답답합니다. 네. 어제 오늘 진짜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은 거의 진짜 윤석열로 거의 도배를 하고 있어요. 진짜. 근데 진짜 이거 정도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저는 이 기자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래도 배운 사람들이잖아요. 김어준 총수 말대로 배운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제는 역술과 관상가 무슨 뭐까지 다 나와요. AI 역술 AI 관상에 집어넣었더니 윤석열이 왕이 될 상이 98%가 나왔대. 이재명 지사는 장사꾼 상이라고 하나? 진짜 이거는 해도 너무하죠. 이거 기자들이 해도 너무한 거죠. 조선일보, TV조선, 머니투데이, 헤럴드경제 진짜 장난이 아닙니다. 이제는 거의 무슨 최순실 저기한테 거의 무슨 역술이야 막. 이제는 논리가 동원이 안 되니까는 이제 그런 샤먼이 이제 동원되는 거예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정말 그렇게 윤석열이 좋을까? 저는 솔직히 윤석열 지지율도 웬만해가지고는 설계됐더라고 봐요. 윤석열을 띄울 때 앞판에 팡 튀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건 맞는데 확 올리는 거죠. 마치 세력들이 주식을 팍 올리듯이 얼마든지 한국에서는 그 문항이랑 그 객관식 문항을 조정해서 원하는 정도까지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최대치를 끌어올렸다고 봐요. 그러니까 윤석열한테는 지금 세력이 붙은 거예요. 그거 돈 없이 가능한가? 그리고 그렇게 해갖고 언론 플레이하고 너무 애들이 얼굴이 두꺼워. 진짜 너무 민망하더라. 진짜 어떻게 9%에서 32%가 되지? 그거 옛날에 안철수한테 봤던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솔직히 윤석열의 관상이 왕이 될 상인가? 진짜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솔직히 윤석열은 딱 봐도 그냥 멧돼지 아니에요? 너무
너무 정신없고 너무 현란하게 시끄럽고 믿을 수 없게 시끄러운 그냥 정말 동네에 떠다니는 멧돼지 아닌가요? 이 사람의 관상으로 본다고 하면. 그리고 솔직히 이 사람 생긴 거 히틀러랑 너무 똑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될 상이라니 내가 볼 때는 그냥 100% 역모의 상인데. 그러니까 누가 봐도 반론을 할 만한 이런 것들을 기사라고 하면서 헤드라인에 걸고 그거를 포탈이 헤드라인으로 앞에 대문에 걸어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진짜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소위 극우 보수라고 하는 세력들은 돈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공작도 잘하고 뭔가 이렇게 잘 짜내서 이렇게 여론을 혹하게 만드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제가 볼 때는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다. 너무 촌스럽다. 네. 지금 윤석열에 대해서 뭐 반문연대, 뭐 제3지대, 그다음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냐? DJP 연합 같은 충청도와 호남, 대구가 연계해서 그 윤석열을 하나로 세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청, 호남, 대구, 그 윤석열과 합쳐서 연합정권을 만들겠다는 거죠. 마치 DJP처럼. 저는 이게 딱 나왔을 때, 그러면 호남이 누구? 뭐 이낙연? 뭐 김한길? 정대철? 저런 난닝구들하고 지금 합쳐가지고 충청권에 있는 뭐 의원들하고 합쳐가지고, 연합정권을 만든다? 거의 뭐 의원 내각제처럼 가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 있으면은, 민주당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최악의 상황을 국민들은 마음속에 담아두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제가 볼 때는 올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보면은 윤석열 지지율이 1등이 나오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재명보다 높게 나왔다고. 소위 말해서 이낙연 지지하는 똥파리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낙연 지지하는 이 똥파리들은 그 문재인 대통령의 이름을 팔고 문파라는 이름을 팔면서 사실상 그냥 제가 볼 때는 국진당 세작들이거든요. 저쪽 세작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쟤네들이 문파를 가져가고 문재인 대통령 이름 걸고서는 하는데 사실 쟤네들 하는 짓을 보면요. 민주당의 민주 세력이 어떤 그 득이 되는 일을 안 해요. 저걸 우리가 같은 편이고 같은 진영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들의 지금 옆에 붙어있는 지금 사람들, 뭐 박영선이든 이낙연이든 저는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이 대선전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즐거운 하루 되세요.